오늘은 제가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지금 수업 지도안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공모전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수능을 봐서, 그리고 이제 교대에 또 입학해서 4년을 다니고, 이렇게 뒤늦게 돌고 돌아서 선생님이 된 그런 경우인데요. 일반 대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스펙 쌓기를 되게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대학교 다닐 때는 공모전도 진짜 많이 했었고, 인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역시나 선생님들을 위한 대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대회에 꾸준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전을 하면 물론 이제 뭐 커리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만, 교사 자신에게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공모전을 통해서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사들을 위한 공모전에는 뭐가 있고, 또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면 되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모전을 하게 됐을 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제 또 길게 이어지고 거의 이제 뭐 10개월 정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대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모전을 시작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수업 준비를 신규 때부터 이제 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업을 쓰지 않고, 제 수업은 제가 이제 좀 창의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다, 이제 이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신규 때부터 제 수업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업에 엄청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또 자료 개발을 꼼꼼하게 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수업이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잘 되다 보니까 이 자료를 그냥 저만 알고 끝내기가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만든 수업을 그런 이제 선생님들끼리 수업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에다가 공유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왠지 뭔가 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교사들을 위한 그런 수업 뭐 연구 대회, 수업 지도한 공모전 이런 것들이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런 연구 대회 공모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수업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수업으로 이렇게 상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하면 좋은 이유는, 일단 공모전을 위해서, 이제 만약에 공모전 이제 목표로 잡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수상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교사 개인으로 연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본인의 수업 그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역으로 평소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수업에 되게 진심이었던 그런 교사분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 놓은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도 공적으로 이렇게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보상받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또 공모전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교사의 부수입 부분을 얘기했을 때 교육청 사업,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서 컨설팅 이런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처음에 아무런 이력이 없으면 당연히 요청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주최했던 기관에서 연락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 수상했던 그런 자료들이 뭐 연수 과정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교육 자료로 개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점점 제 이름이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또 연락을 이제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쌓여가지고 또 교육청 사업이나 이제 각종 컨설팅 뭐 이런 자문 이런 데 이제 요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공모전에 참여하는 거는 이제 좋은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공모전을 했을 때 좋은 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모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공모전 사이트에 가시면 그동안 입상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셔서 이렇게 상을 받으셨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항상 공모전의 시작은 그런 이전의 수상 작품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 한 50편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저의 수업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좋은 바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그런 훌륭한 수업을 보면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공모전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 제1회 AI 융합교육 수업 지도안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냈었어요. 그래서 1회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래서 제1회 AI 융합교육 수업 지도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별표 가려진 게 전데요. 그래서 AI 소형 교육 분야에서 AI 융합 교육 연구 지원 센터장상을 이제 처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021년에 받았던 것이 융합 인재교육 수업 아이디어 공모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AI 부분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 서울방화초등학교 저이고 제 주제는 인공지능 블록 코딩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깨끗한 급식실 만들기 이런 작품을 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했던 것 중에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 바로 이 2021 학교 교육력 재고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대상 이제 요거 관련해서 연구 대회였는데요. 이거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교육력 제고 하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얘는 전 이제 두 번 다시 안 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팀으로 참여했는데 저 혼자 개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유일하게 상을 받았던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점을 받았죠. 그래서 에듀테크 교수학습을 통한 미래 핵심 역량 함양. 그래서 이렇게 2021년에 세 가지를 내서 세 가지 모두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에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공모전이랑 이런 연구대회 성격을 가진 이런 두 가지 대회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모전 같은 경우는 조금 내야 될 것들이 좀 짧고 좀 비교적 조금 간단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융합인재교육 수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냈던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블록코딩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깨끗한 급식실 만들기. 그래서 왜 이런 주제를 이제 선정했는지 그리고 활동 소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뭔지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의 국어, 실과, 도덕이 이제 같이 융합된 그런 수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차시가 총 몇 차시로 되어 있는 수업이냐 해서 저는 이게 총 10차시 정도로 되어 있었던 그런 수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7, 8차시에 대한 지도안을 이렇게 이 공모전에서는 보여준 건데 이거 딱 7, 8차시만 띡 보여주면 수업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안은 이제 1, 2차시 분량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7, 8차시에 있는 수업 지도안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그리고 관련 교과, 차시 그리고 이제 대상 작년에 5학년 아이들이랑 했던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안 짜시는 거 알죠? 그래서 도입했던 내용 그리고 전개했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사용된 그런 플랫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영상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QR로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좀 유출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거 그리고 관련 사진 이제 이렇게 넣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했던 거는 전부 다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로 이제 넣은 그런 모습들이고 또 수업 영상을 녹화해서 수업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첨부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걸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실제 수업 영상 모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진행되는 게 좀 공모전이에요. 반면에 이제 연구대회 성격이 짙은 그런 것들은 거의 3월 정도에 이제 공문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일단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리고 그 계획서가 이제 통과가 돼야 이제 보통 다 통과는 됩니다. 통과가 돼야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동안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연구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
연구 계획서에도 좀 논문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를 쓰는 데만도 시간이 꽤 듭니다. 연구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문헌 연구는 이제 논문을 조금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일단 연구 계획서만 해도 조금 빡세요. 그래서 이제 연구 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내가 연구를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해놓고 선행 작업으로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이제 이런 거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까지. 그래서 연구 계획서만 지금 11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연구대에서 만약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면 뭐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한 시간, 뭐 2시간짜리 연수 과정이에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그쵸?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구대 같은 경우는 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연구대보다 더 힘들었던 그런 이제 교육력 제고였는데 얘는 진짜 낼 게 많았어요. 일단은 원본, 그리고 이제 표절 검사해가지고 이제 표절 결과, 그리고 중간에 자체 점검표, 그리고 얘는 반드시 이제 뭐 동학년 선생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3번 정도 협의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협의를 실시하겠다라는 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협의를 이렇게 진행했다. 그래서 협의록을 또 따로 써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얘는 다른 선생님, 다른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결과 발표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 발표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실시하겠다. 그 계획서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 발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발표한 거 그리고 나서 그 발표회 때 누가 왔는지 그런 출석부 그리고 발표 진행하고 나서 보고서까지 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수를 들었는지 그 연수 이습증까지 전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연구였는데 이런 식으로 연구대회는 길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공모전에 냈던 그런 결과물이 장수가 별로 없었는데 이 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고를 발표할 때 그 보고 장수도 굉장히 많아요. 한 30장 정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30쪽.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이렇게 표지, 원래 표지 이렇게 현란하게 하면 이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이렇게 표지를 현란하게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1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요약본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은 이걸 한눈에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에듀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인재, 신호모 에렉투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설정한다. 그래서 연구과제 1은 공감을 내가 이끌겠다. 그리고 연구과제 2는 그래서 먼저 컴퓨팅 사고랑 ICT 리터러시를 기르겠다. 그리고 연구과제 3은 그래서 이제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아이들한테 길러주겠다. 그래서 이런 연구 3개를 해서 결국 나의 비전은 이런 아이들로 진화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진화하기까지의 과정이 연구과제 1 먼저 이렇게 하고 2번에서 이렇게 하고 3번 이렇게 하겠다. 이제 하고 1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 실천 내용 2번을 아이들에게 이제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3번 이걸 아이들에게 또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연구 결과 이제 사전 사후를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효과가 있었더라. 그래서 ICT 리터러시도 증가를 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ICT 리터러시 그리고 문제 해결력, 재미, 흥미, 학습 동기가 업이 됐더라.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렇게 효과적이었으니까 이런 수업을 다른 데서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약본이었으면 이제 그 다음엔 당연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업한 장면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논문이랑 조금 비슷하게 연구를 왜 시작했는지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건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하고 사용했다 해서 연구 정의,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하기까지 내가 선행 연구를 분석했을 때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분석, 선행 연구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했더니 뭐가 있었냐, 그리고 그렇다면 내 연구는 차별점이 뭐냐, 이렇게 차별. 그리고 내가 이 연구를 하기에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뭐를 준비했느냐, 그래서 이제 학생 실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던 거, 그리고 그래서 분석했더니 이제 이렇게 지도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애들은 또 좀 더 손이 많이 가겠더라. 좀 더 얘네들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되겠더라.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지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얘네들이 이 수업을 하기까지에 어떤 게 있는지, 뭐 데스크탑 있는지, 노트북 있는지, 와이파이 연결 잘 됐는지, 학교는 또 내가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제 또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디서 따올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하고 또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이런 계획을 다 이제 준비 과정에 쓰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계획.
내가 여기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거였으니까 어떤 에듀테크를 사용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 쫙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모습이고 이제 실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거를 이제 실제로 실전한 모습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수업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 후기 또 학생들의 수업 소감 이제 이런 것들을 쭉쭉쭉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의 수업 장면 구체적으로 수업한 장면들을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넣고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기.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실제로 사전, 사후 아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향상이 되었냐. 해서 이제 결과 분석한 내용을 이제 써주고 학생 인터뷰 써주고 이제 마치면서 나의 결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수업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걸 적어주고 참고 문헌 적고 이제 기타 서류들 쭉쭉쭉쭉 내서 마치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했을 때 얘가 33쪽이었습니다. 그래서 33쪽 분량의 보고서를 이렇게 내면서 연구 대회를 준비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공모전 소식을 어디서 얻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제 그 방법인데요. 사실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되게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 공모전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이제 진행이 되고, 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진행이 되고, 내야 될 분량도 많은데, 대략적으로는 뭐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제가 아까 전에 제 실제 수상을 했던 그런 결과물을 쭉쭉쭉쭉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2시간 연수 분량이라서 이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에듀넷 티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 인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세부 자료는 선생님들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연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대회를 클릭을 해보시면 각종 대회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대회에 대한 연구대회에 대한 정보만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모전 같은 그런 이제 정보를 얻으려면은 중간중간에 학교에 이제 공람문서로 이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람문서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연구회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연구회 단톡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관련 있는 분야를 그런 기관을 좀 팔로우 한다던가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걸 구독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뉴스 메일을 좀 이렇게 수신을 하는 걸 원한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메일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이런 데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공모전 공고 같은 거는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여기 에듀넷 티클리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대회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 자, 2022년에 이렇게 딱 진행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2021년이네요. 그럼 1페이지로 이제 가서 보면은 자유학계제 실전 사례 연구대회, 이제 아마 중학생일 것 같고, 통일교육, 또 전국 현장교육 연구대회. 이제 이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이고, 이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AI, ICT,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이런 쪽이고, 또 학교 체육 연구대회. 이거는 체육에 관심 많으신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이제 이런 사실 잘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전국 교육 자료전 이건 교육 자료를 만드는 거고 또 농업 교사 이건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도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국 초등교육 연구 대회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대회이고 또 큰 대회가 인성교육 실전 사례 연구 대회 그리고 이제 또 특수교사들을 위한 그런 특수교육 연구 대회 이제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정보를 얻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연구대회 입상작이라고 해가지고 참고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수상한 그런 작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상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교급, 그리고 교과, 뭐 교과는 일단 냅둘게요. 그리고 제목도 냅둘게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등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세 검색해가지고 하면 여기 등급도 뜨죠. 그래서 얘는 2등급, 3등급 이런 건데 이런 것보다는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등급 같은 것들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참고 자료가 되겠죠. 얘네들 제가 이제 이거를 공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눌러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교육 정보와 연구대회 이제 여기를 눌렀는데요. 여기도 이제 입사한 게 궁금하다. 그럼 이제 1등급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 게 궁금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검색을 쫙 해보시면 1등급 받은 작품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교과를 융합해서 했는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수상 작품을 참고해서 본인의 작품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준비하고 있는 공모전은 제3회 AI 융합교육 수업 지도안 공모전인데요. 제가 그 장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도전했던 게 이제 장관상을 주지 않는 그런 대회를 해서 장관상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부 장관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장관상이 꼭 받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이 대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연구회 제가 단톡방에 이제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간이 이제 11월 30일부터 1월 27일까지 내야 되는 그런 지도안인데 수업이 만약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수업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마침 이제 이번 학년에도 저희 반 친구들이랑 1년 동안 AI 수업을 했었고 또 그것이 이제 결과물도 잘 나오고 또 서울대에서 발표를 진행했던 그런 수업이 잘 된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수업 좀 재구성해가지고 지도안으로 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제 아이들과 교육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시라면 평소에 이제 갖고 있는 수업을 이제 조금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런 대회가 나왔을 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17일 날 발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 여기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모전 그리고 연구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방학에도 만약에 이런 공모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방학에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소 고생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평소에 너무 이렇게 수업을 잘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공모전 대회가 왔을 때 또 이렇게 막 교육부 장관 상도 주고 막 이런 소식을 봤을 때는 잘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손봐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도전을 하면 결과는 모르는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지나쳐 버리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공모전 늪에 빠져서 방학에도 나와서 이러고 있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뭐 좋은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모전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평소에 수업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또 각종 공모전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공모전이랑 연구대회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